나는 수도권에 원래 집을 사려고 했는데 규제가 나와서 주춤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비치님, 대출 규제한 이후에 집값 상승이 주춤할 거라는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수도권 내 집 마련은 지금 잠깐 관망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춤할 때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즉 특히 저희가 이번 627 대출 규제가 생각보다 엄청 강력했어요. 아무리 내가 여력이 돼도 나는 대출을 6억까지밖에 못 받는다. 그리고 입주할 때 전세도 못 놓는다. 너무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딱 멈추는 거예요. 관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런 분위기다. 거기다가 지금 올해 여름 휴가철은 비수기거든요. 이게 맞물리면서 확실히 거래가 줄고 관망을 하고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그렇게 될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무주택, 1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전략을 펼치면 좋은지 각각 좀 포지션별로 나눠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내가 무주택자다. 근데 나는 수도권에 원래 집을 사려고 했는데 규제가 나와서 주춤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무주택자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은 실거주로 이렇게 집을 사는 거는 지금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무주택자인 분들은요. 청약부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주택자이고 또 소득 요건만 맞으면 공공분양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공분양의 좀 장점은 분양가 상한제가 딱 적용이 되면서 시세보다 확실하게 저렴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의 입지가요. 앞으로 좋아지는 곳들이 많아요. 지금은 인프라가 좀 별로고 뭐 그런데 앞으로 좋아지는 곳 아니면 앞으로 교통 호재가 생기는 곳 그런 컨셉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지금도 입지가 조금 괜찮은데 공공분양을 하고 분양가도 싸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 나도 분양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청약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결국에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너무 공공분양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있는 거, 뭐 현재 분양권이든 현재 신축 아파트든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을 사잖아요. 만약에 이 지역이 분위기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상승을 해요. 근데 분양이라는 거는 입주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고 아직 거기가 인프라가 조성이 안 돼 있으면 좋아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신혼희망타운 같은 공공분양 같은 걸 보면 수익 공유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시세가 올랐을 때 이 수익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사실 내가 집값이 올랐을 때 온전히 그걸 내가 가져가는 게 좋지 이걸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주택자라면 지금 서울과 수도권 분위기를 보면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6월달 분위기만 보더라도 서울이 막 급등을 하면서 정말 괜찮은 매물들이 막 잠겼어요. 매물은 잠기고 못난 매물들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 호가는 또 계속 올라가고 내가 살려고 해도 사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좀 조용하고 매물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가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627 대출 규제로 내가 아무리 소득 요건이 좋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계는 6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딱 기준으로 보시고 현재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하고 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아파트가 최대한 10억, 맞죠?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 그 이하. 그런 아파트를 많이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무조건 서울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 괜찮은 곳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조금 분산해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도 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대출 규제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지금 분양권이 많이 타격을 입었어요. 이게 실거주자분들은 잔금 대출 받아가지고 실입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투자로 조금 생각해서 사둔 분양권은요
지금 전세를 못 놓잖아요.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를 못 놔요. 그래서 지금은 반전세든 아니면 월세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도 내가 자금 여력이 안 되면 급하게 정말 급매로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무주택자 분들은 내가 실입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노려보는 것도 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부터 좀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주택,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파트를 팔아서 더 좋은 아파트로 간다. 당연히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처럼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 지금은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으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을 6개월 안에 팔고 여기 실입주 전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가 좀 타이트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금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저는 갈아타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현재 강동구에 이제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게 대출금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매월 대출금이 나가잖아요. 그것도 좀 부담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강북이나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로 이제 가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말렸거든요. 왜냐하면 갈아타기, 특히 내가 조금이라도 내 자산을 불리고 싶은 입장이면요, 더 좋은 데로 가야 돼요. 아니면 아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굳이 이걸 팔아서 내가 지금 더 안 좋은 곳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강동구나 이런 곳들도 최근에 좀 급등을 하다가 멈춘 상태거든요. 저는 그게 끝이 아니라 생각해요. 더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입지에 좀 괜찮은 집을 갖고 계시다면 굳이 팔고 더 저렴한 곳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기존에 1주택이 있어요. 그걸 팔고 서울수도권에 이제 집을 사두고 싶은데 당장 실입주를 못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임대를 주고 싶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때 지금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힘들어진 상황이 있죠. 어떤 거냐면 잔금할 때 소유자가 바뀌면서 이제 전세까지 맞추는 케이스. 그때는 전세 들어오는 사람의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은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힘들어요. 사실 힘든데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케이스가 뭐냐면 기존에 전세를 끼고 있는 매물이 있어요. 그런 거를 내가 샀을 때는 그걸 그대로 승계받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아니면 보통 우리가 집주인이 있어요. 이 집주인이 이 집을 팔고 그 집에 그대로 전세를 사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때 보통 전세 대출을 안 받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 전세 대출을 안 받는 세입자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를 보면 마포에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가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되게 높잖아요. 그럼에도 대출 규제 이후에 전세 대출 안 받고 전세 들어오는 케이스가 2건이 있었대요. 그때 바로 이제 규제 직후였거든요. 그만큼 좀 여력이 되는 전세 세입자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 그런 수지구청역 인근 그런 데는 이제 학군지니까 전세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전세 매물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지금 전세 대기자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전세 대출을 안 받는 전세 대기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안 된다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편법을 좀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매도자가 뭐 대신에 전세 계약을 하고 조금 몇 달 있다가 잔금할 때 매수자가 또 뭐 전세 계약을 한다던가 뭔가 편법을 쓰려고 하면 이거는 사실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 하신 얘기는 편법 쓰지 말라.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들 하는 게 낫다. 추후에 또 이렇게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그렇게 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전략은 나는 지금 서울 수도권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근데 돈이 생긴 거예요. 돈이 있어요. 이걸로 서울 수도권에 한 채를 더 사두려고 하면 2주택이 되면서 좀 불리해져요. 지금 2주택자는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아예 나중에 세입자 나간다 했을 때 전세 퇴거 자금 대출도 2주택자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여력이 된다 했을 때는 저는 지방
지금 흐름이 좀 좋아지는 지방광역시나 이런 곳들에 집을 한 채 더 사두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지방은 규제를 안 받거든요. 조건부 전세 대출에 대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집을 뭐 사가지고 전세를 줘도 세입자 전세 대출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봐도 제한이 없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서울 수도권이 정답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조금 넓혀서 살펴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 네. PD님께서도 약간 그 서울 수도권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네. 지금도 그 생각 유효한지 좀 궁금해요. 사실 서울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광역시도 그렇고 어.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보다는 다 상급지이기 때문에 그치. 수도권이든 지방광역시든 다 타이밍이나 금액이 맞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여름 휴가철 비수기라든지 이런 때가 매매하기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몰릴 때보다는 아무래도 맞아요. 한적할 때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준비는 안 되었지만. 최근에 또 제가 상담했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 하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시다가 결국에는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마음을 다 굳히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러면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기다렸다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살 수 있다면 지금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피디님 하셨던 얘기처럼 지금 관망하는 분들이 많고 거기다가 계절적으로 좀 비수기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가격 조정을 하기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마음에 들어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매도자랑 협상하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서울이 엄청 급등을 하고 분위기 좋으면 그만큼 조정을 안 해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협상하기 좋기 때문에 내가 여력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조금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정말 지금 집을 사면 안 되는 것인지 스스로 이렇게 좀 잘 판단을 해서 좋은 전략들 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